자, 이번에는 진짜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미리 좀 대비를 해보자. 뭐냐면 내용은 근해 분리야. 요 정도 내용 정도는 원래 예전에는 있었는데 이번에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좀 단원이 내려왔지. 그런데 이 내용은 쏙 빠졌더라고. 근데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는 뭐야? 어때? 아, 좋다고 내겠지. 좋다고 그냥 이거라고. 어?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맞출 수 있게 이 근해 분리라는 걸 공부를 좀 해보자. 이거 내용은 이 한 문제 갖고 설명을 할 건데 잘 기억해둬야 돼. 왜냐면 내가 다른 또 프린트를 줄 거니까. 자, 이 문제를 봅시다. 자, 근해 분리라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거 다 어떤 거였어? 단순하게 뭐였어? 단순하게 두 근이 양수다. 두 근이 음수다. 한 근 양수고 한 근 음수다. 이렇게밖에 공부를 안 했지. 그치? 그 정도는 다 맞출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근해 분리라는 건 바로 뭐냐면 이런 식의 내용들을 바로 근해 분리라고 해. 어떻게? 한 근은 2보다 작고 다른 한 근은 2보다 크다라든가 아니면 한 근은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다라는 이런 식으로 뭘 주는 거냐면 근에 대한 제한 조건이 걸려있어. 그게 바로 근해 분리야. 다시 한번 근해 분리란 뭐다? 근에 대한 제한 조건이 있어. 근해 제한 조건이 있을 때 이걸 뭐라고 한다? 근해 분리라고 한다라는 거야. 저런 식으로 한 근은 2보다 작고 한 근은 2보다 크고 또는 한 근은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2와 2 사이이고 이런 걸 근해 분리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왜 이걸 지금 2차 방정식이 아닌 이제서야 설명하냐면 이 근해 분리의 풀이 자체가 2차 함수의 내용이 들어가거든. 그 2차 함수의 내용이 없으면 이 근해 분리를 아예 풀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냐면 잘 봐. 지금 1번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이거를 어차피 x축이라고도 x축과의 교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랬지. 2차 방정식을. 그러면 내용 자체가 지금 이게 근이 2보다 작고 한 근은 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야. 맞아? 그래야 한 근 알파는 2보다 작고 다른 한 근 베타는 2보다 크다라고 되는 거니까. 맞아? 그러면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푸냐? 규칙이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판별식을 어떻게 써나갈지가 제일 중요해. 두 번째, 대칭축의 방정식이 어떻게 될지만 봐주면 돼요. 세 번째로는 특정 값을 대입했을 때 그 값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판별식 D가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겠지. 왜냐면 너무나 확실하게 두 분이니까. 그치? 0이 돼서도 안 돼. 무조건 판별식 D가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해야 돼. 첫 번째,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했을 건데 반자리 판별식을 씁니다. 자, A제곱 마이너스 3A가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얘를 계산해보면 어떻게 되냐? A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니까 A는 0보다 작고 이렇게 부등식이 나올 겁니다. A는 3보다 크다. 자,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동시에 두 번째 조건 볼게. 자, 대칭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꼭점의 x좌표를 말하는 건데 얘는 꼭점의 x좌표가 어디에 있을지 몰라. 그래서 손대지 않아. 두 번째 거는 그래서 패스합니다. 왜냐면 추리방정식의 위치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이야. 자, 세 번째 거. 자, 특정 값을 집어넣었을 때 선생님 1번만 하면 즉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고만 하면 그림이 재수없으면 이렇게도 그려지지 않겠어? 그냥 이건 봐봐.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1번 문제 한 근은 2보다 작고 한 근은 2보다 크다가 꼭 나와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될 수 있냐? 잘 봐. 저 2차 함수라고 생각했다면 거기다 2를 집어넣어봐. 즉 2를 집어넣었을 때 값이 뭐여야 돼? 반드시 양수, 음수여야 돼. 얘네 같은 경우는 어때? 실제로 2를 집어넣으면 양수 나올 거니까 이 두 가지를 풀어주는 거야. 오케이? 그것도 교집합에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아주는 거니까 저기 이만큼을 fx라고 생각을 해서 쟤를 2를 집어넣어주면 4-4a 플러스 3a 이게 0보다 작다야. 마이너스 a가 4보다 작다. 4-a가 뭐보다 작다? 0보다 작다. 따라서 4보다 a가 크다지. 즉 a는 4보다 큰 상황인 거야. 동시에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하려면 부등식의 범위를 그려보면 자, 어디야? 즉 얘가 답이다. 첫 번째 답은 누구다? A가 4보다 크다라는 게 답이다 이 말이야. 오케이? 이런 걸 바로 근해 분리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저 3단계에 맞춰서 생각해보면 진짜 쉬워요.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자.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면 어때? 한 근은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2하고 이 사이에 있다라고 하니까 얘도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서 문제를 풀어보자. 그치? 자, 보자. 자, 한 근, 이거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마이너스 2 그리고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한 근 알파가 뭐보다 작아?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또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2에서 이 사이에 있는 거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생겨야 돼. 그러면 저 3단계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보면 첫 번째, 판별식 D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되지. 같으면 되지 않나요? 안 돼. 얘는 중근 가지면 절대로 저런 범위가 나올 수 없어. 이게 바로 근의 분리의 문제거든. 두 번째, 그 판별식을 써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다 판별식을 써봐. 아까 전에 해놨는데 a제곱 마이너스 3a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아까 전처럼 a는 0보다 작거나 a는 3보다 크다가 되고 두 번째 대칭축의 방정식을 써야 되는데 꼭지점의 x좌표가 얘는 어디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두 근 사이에 뭐가 있다라면 중요하지만 얘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거 패스. 세 번째 걸 넣어보면 잘 봐. 1번까지만 쓰면 아까 전처럼 엄한 데에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으니 그걸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2를 집어넣었을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무조건 뭐가 나오면 되는 거야? 음수가 나오면 이쪽에 한 근을 갖겠지. 이렇게. 또 2를 집어넣었을 때 양수가 나와야 또 다른 한 근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돼? 그러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0이나 음수가 나와야 되니까 저기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보면 4 플러스 4a 플러스 3a가 뭐다? 음수다. 따라서 a는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7분의 4보다 작다가 정답이고 두 번째 건 저기다가 2를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4 마이너스 4a 플러스 3a가 양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계산해보면 또 a는 4보다 작다가 정답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통된 범위에 대해서 답을 찾아보면 얘와 얘를 동시에 어디 갔어?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아주잖아? 그러면 동시에 만족하는 건 답이 누구야? 얘겠지. 그지? 그래서 두 번째 답은 뭐다? a는 마이너스 7분의 4보다 작다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막 생각나서 한 문제만 더 해볼게. 근데 판별식의 내용은 또 쓸 거니까 그냥 냅두기로 하고 자, 세 번째 문제를 한 번 더 만들어 볼게,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세 번째 문제. 두 근이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똑같이 근에 대한 제한 조건이 걸려있지. 그러니까 뭘로 풀어? 근의 분리로 풀어야 돼. 그러면 잘 봐봐. 그림을 그려보면 마이너스 2하고 2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얘를 풀어주려고 해. 어떻게 돼야 되냐? 첫 번째 판별식 썼어. 그래서 이 범위 나왔어. 0보다 크다. 근데 얘는 두 근이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에 있다고 했는데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하진 않았지. 그러니까 이렇게도 될 수 있어. 맞지? 이 말 이해되지? 그래서 여기다 능을 더 추가해줘야 돼. 알겠어? 두 번째로 대칭축을 이번에 이용해줘야 돼.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어야 돼?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에 있어야겠지. 그치? 왜냐면 이 바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번에는 이 두 개 사이에서 근을 아예 못 갖거든. 그러니 꼭지점의 x좌표, 즉 여기서는 마이너스 2a분의 b를 써보면 a겠지. 그 a가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 있다라는 내용이 필요한 거야. 자, 세 번째로는 누구냐? 자, 2를 집어넣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고 특정 값을 대입한다라고 했으니까 f-2도 저 그림에 유감은 양수고 또 f2도 뭐야? 양수여야 하는 거야. 실제로 마이너스 2를 넣어서 계산을 해줘보면 4 플러스 4a 플러스 3a가 0보다 커야 되고 얘도 4 마이너스 4a 플러스 3a가 0보다 커야 되니까 이거와 이거의 공통된 범위를 찾아야 돼. 얘는 아까 전에 해보니까 a는 뭐보다 작다였어? 뭐보다 크다였지 얘가? 마이너스 7분의 4보다 크다였구나. 오케이? 얘는 a가 마이너스 7분의 4보다 크다고 얘는 a가 뭐보다 작다야? 4보다 작다고. 오케이? 얘와 얘의 범위와 얘의 범위야. 이 세 개를 한꺼번에 범위를 찾으면 자, 일단 먼저 차근차근 해볼게. 판별식 먼저 0보다 작고 3보다 크다고 했어요. 0을 포함하고
3을 포함하는 거야. 저 판별식 때문에. 두 번째로는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2까지에 대해서 이렇게 범위가 나왔어. 세 번째로는 a가 마이너스 7분의 4보다는 크고 뭐보다 작다? 플러스 4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세 가지를 다 겹치는 데가 어디겠냐? 여기밖에 없다 이거야. 오케이?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7분의 4보다 크고 0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정답이야. 오케이? 얘가 지금 뭐냐? 마이너스 7분의 4보다는 x가 크고 a가 크고 0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는 게 바로 저 근의 분리의 답인 거예요. 이거 꼭 시험에 나올 거니까 반드시 어렵게 나오면 반드시 이렇게 나와요. 왜냐면 원래 6.5인데 빠진 거거든. 오케이? 여기까지 할 수 있어야 돼.